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은 202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1,100만 달러에 경매된 이력이 있는데요. 영상이 제작된 시점인 2024년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1,536억 8,100만 원에 이르는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데 정작 반 고흐는 살아생전에 그림을 딱 한 점밖에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가 유일하게 판매한 그림은 바로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인데요. 본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던 동생 테오에게 감사의 선물로 주었던 이 그림을 벨기에 화가 안나 보쉬가 고흐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400프랑에 구매했다고 하네요. 후에 그녀는 이 그림을 파리의 베르나임 갤러리에 그녀가 산 가격의 25배인 10,000달러를 주고 판매합니다. 반 고흐의 작품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그림 중 하나라는 점을 떠올렸을 때 고흐가 잘못된 시대에 태어난 비운의 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그의 정신질환과 가난으로 점철된 삶을 떠올리면 분명 그가 시대를 잘못 타고난 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사실 그의 독특한 화풍은 그가 산업혁명 이후에 태어난 화가였기에 가능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반 고흐는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입니다. 후기 인상주의라는 용어는 1910년에 영국의 미술 비평가 로저 프라이가 만들었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로 구분되는 일군의 화가들은 통일된 하나의 그룹이 아니며 그들이 공유하는 단일한 회화적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각기 다른 개성의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물의 겉모습에 천착해 빛의 시각적 인상을 화폭에 담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대상의 겉모습이 아닌 정신성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로는 고갱과 고흐를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고흐의 그림을 보면 전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비해 상당히 주관적인 심상이 많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고흐가 현실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길 원했다면 캔버스에 물감을 이렇게 두텁게 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물감을 캔버스에 치덕치덕 바르는 일은 산업혁명으로 튜브 물감이 대량 생산되기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튜브 물감의 발명 이전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신이 사용할 물감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감은 발색 물질인 안료와 전색제가 혼합된 것인데요. 발색 물질은 쉽게 말해 물감의 색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주로 광물을 간 것이나 식물을 빻은 것, 혹은 벌레같이 살아있는 생물을 으깨서 색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이 색을 화면에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접착제가 바로 전색제입니다. 대표적인 전색제로는 아라비아 껌, 달걀 노른자, 린시드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껌과 안료를 혼합하면 수채화 물감이 되고, 달걀 노른자와 안료를 혼합하면 템페라 물감, 오일과 안료를 혼합하면 유화 물감이 되는 것이지요. 다양한 재료를 뒤섞은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 현대 이전의 회화는 이 전색제의 종류에 따라 장르가 구분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직접 안료의 재료를 구해다가 빻고 이 가루를 전색제와 혼합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용해야 할 색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에 조수들을 기용해야 했지요. 그렇게 힘들게 얻은 귀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제 아무리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예술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힘들게 만든 물감을 반고흐처럼 과감하게 플렉스할 수 있었을까요?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반고흐는 살아생전에 지독히도 가난했습니다. 동생 테오의 재정적 후원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지요. 그런 그가 이토록 물감 플렉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흐가 튜브 물감이 발명된 이후에 태어난 화가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운의 예술가가 아닌 시대를 잘 타고나 기술의 수혜를 입은 예술가로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미술 작품의 해석은 작품을 보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해석이 다 똑같이 가치 있고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해석은 다른 해석보다 더 낫죠. 그 차이는 작품을 해석할 때 작품의 시각적 외양뿐만 아니라 역사적 근거에 대해 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술보다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그날까지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거꾸로 읽는 미술사의 거미였습니다.